자, 이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자, 그림은 어떤 뉴런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기억은 가지돌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신경세포체고, 그 다음에 얘는 절연체에 해당이 되는 바로 마리집에 해당이 되겠죠. 기억은 신경세포체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신경세포체에 보통 세포 소기관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디귿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죠? 절연체 역할을 해서 도약전도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림은 활동전이가 발생을 해서 신경자극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뉴런의 축삭돌기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지금 안팎의 전이가 바뀐 걸로 봐서는 가가 탈분극 상태에 해당이 되고 나는 아직 자극이 전달이 안 된 분극 상태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고 항상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이 안보다 더 높아요. 밖보다 안이 높다는 틀렸고 나에서 칼륨은 지금 분극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는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고요. 안에 있는 칼륨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칼륨은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나트륨은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칼륨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이 일정한 전이차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전이? 휴지막 전이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신경세포체 구조의 일부와 이 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오실로스코프에 기록된 막전이의 변화를 나타냈다. A는 가지돌기니까 틀렸고요. 여기다 준 거죠, 지금. 축삭돌기에다가. B에서의 나트륨의 막2가 도는 T1일 때, 탈분극할 때가 재분극 때보다는 당연히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지금 마리집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활동 전이 발생을 아예 안 해야지 맞는 거죠. 휴지막 전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탈분극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표는 어떤 뉴런의 지점 D1하고 D2 중에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를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 T2, T3일 때 D1과 D2에서의 막전이를 그림은 D1과 D2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는데 기억하고 니은은 0하고 38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T1, T2, T3는 T3가 시간이 T1에서 T3로 갈수록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T1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10 그럼 대략 여기 어디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은 여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기억은 0하고 마이너스 38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0이 여기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38이면은 대략 여기 어둠에든지 이렇게 될 텐데 자극 주고 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33이면 얘가 더 자극이 나중에 도달을 한 거죠. 왜? 마이너스 10은 여기고 대략 마이너스 33은 여기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뉴런이 있다라고 하면은 D1, D2 해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D1에다가 자극을 준 거고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10 여기 그 다음에는 0 아니면 마이너스 38이고 그 다음 여기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는 여기 아니면은 마이너스 38이면은 여기 어디쯤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럼 얘부터 보자. 얘가 마이너스 33 그러면은 대략 여기 요거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얘가 마이너스 38이고 얘가 0인 게 맞겠네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38이면은 여기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면은 여기쯤에 해당이 되니까 시간 간격이 약간 얘보다는 느려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이고 플러스 25면 그럼 0이면 여기라고 봐야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가 왜냐면은 마이너스 80 근데 얘가 노란색이 마이너스 80이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5면은 대략 여기쯤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이대로 뒤로 밀어버리면은 하나가 0이고 마이너스 30 0이고 마이너스 38하고 0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는 0 이렇게 보면은 맞겠네. 자,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은 어디예요? D 1에다 준 게 맞는 거고, 기억이 마이너스 38에 해당이 될 거고, 먼저 자극 준 지점 여기, 그 다음에 얘는 0 여기쯤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틀렸고, T2일 때 D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8일 때 25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면은 여기로 들어간 여기 0이란 말이죠. 요 시간 차이만큼 그대로 뒤로 밀어줘야지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같은 간격으로 뒤로 밀어보면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 B의 신경 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보면은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A와 B의 지점 1부 D1부터 D4의 위치를 D3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가 지났을 때의 막전이를 나타냈대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D2가 마이너스 80이 나왔어요. 여기다 자극을 주고,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은 2cm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80까지 시간이 3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A의 뉴런의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2cm/ms가 나와야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다? 2가 걸렸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0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려야 돼요? 2가 아니라 1이구나. 1. 여기가 1이 걸렸고 여기는 2만큼이 걸린 거니까 2만큼 지나면 플러스 30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80이 되려면은 1만큼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니까 얘는 5ms만큼이 지나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1 뒤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70이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D3는 다 지났고 D4를 봅시다. 얘가 플러스 30인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1이 걸려요. 1이 걸리고 플러스 30이 나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자극 도달하고 나서 시간이 2만큼 흘렀다라는 소리인데, 가는데 1, 그럼 다음에 시냅스를 통과해야 되니까 다시 플러스 1. 그러니까 총 여기를 시냅스를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만큼이 지난 거고, 도착해서 전이 변화가 2만큼이 일어난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1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2가 나와야지 맞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70인 게 맞고, D3에서 D4까지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아냈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신경 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의 지점 D1과 D2, B의 지점 D3와 D4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둘 다 2cm 간격이네요. 자,
그래프는 A와 B에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표는 D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D1, D3, D4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이래요. 자, 그러면 D1에서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이 3일이래. 근데 플러스 30이 되려면은 자극 주고 나서 이만큼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3이 걸렸다는 소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1. 그 다음에는 플러스 2가 된 거니까 결국에는 이 A의 뉴런의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2cm/ms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3까지가 4예요. 근데 거리가 똑같은데 4만큼 걸렸다는 소리는 여기를 지나가는데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 2, 도착해서 2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다시 1이 더 걸렸다. 여기도 이거 신경 자극 전도 속도가 2cm/ms인 거죠. 여기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 그 다음에는 30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 그래서 자극 주고 총 3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와 B의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둘 다 2cm, 2cm/ms로 서로 같아요. 그러면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D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3ms였었을 때 D3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여러분들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탈분극이고 재분극이고 간에 어느 시기건 간에 항상 어디가 더 높아요? 세포 안보다는 더 높을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바뀌는 경우 자체가 존재는 안 하니까 니은은 아예 틀렸고. 그 다음에 D4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시간이 6ms가 돼버리면은 어차피 일로 쭉 가다가 여기로는 통과가 안 되죠. 그랬을 때 D2에서의 막전이는 그냥 마이너스 70이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왜? 거꾸로 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휴지막전이 상태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그냥 70이니까 마이너스 70이니까 디귿도 틀렸죠. 맞는 거는 기억만 맞게 되니까 답이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 표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구조 A부터 C의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는데 사인의 손에 숨골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시상하부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어디냐면은 사이뇌에 해당이 돼요. 사이뇌, 간뇌죠. 뇌 줄기를 구성을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숨골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는 숨골, 그 다음에 C는 소뇌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뇌줄기를 구성을 하는 건 얘도 X고 얘도 안 되고, 그럼 가만 동그라미인데 얘도 아니고, 그러면은 숨골만 해당이 돼야 되겠네. 자, A는 X죠. B는 사이뇌가 맞죠.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숨골에 가 있는 거 맞습니다. 왜? 심장박동의 중추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연수, 즉 숨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신경자극 전달 경로를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둘 다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 B는 자율신경계는요, 여러분들 골격근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율신경계는 전부 다 내장근에만 존재합니다. 자, A는 감각뉴런, 얘가 후근. 그 다음에 운동뉴런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요거의 전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기억 하나만 맞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 경로를 나타냈고요. A와 B는 각각 하나의 뉴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홍채가 수축을 했잖아요. 그죠? 얘는 홍채가 확장을 했고, 그럼 얘는 무슨 신경?
교감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추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얘는 척수에 해당이 될 거고요. 얘는 부교감신경이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 거는 바로 중간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자율신경계는 다 말초신경계에 속하니까 맞고요. B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고, A와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A는 부교감신경이니까 아세틸콜린이 나올 거고, 교감신경 첫 번째 시냅스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 맞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과 감각기 또는 반응기를 나타냈답니다. 감각, 운동, 교감, 부교감. 숨골에서 심장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부교감이죠. 척수에서 피부로 가는 거는 피부에서 들어가는 감각신경에 해당이 될 거고, 척수하고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에 해당이 될 거고, 작은 창자 척수는 교감신경이죠. 네. 기억이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느려집니다. 자, 나머지 감각, 운동 다, 부교감 전부 다 체성신경계에 해당이 돼요. 교감, 부교감 빼고 감각하고 운동은 둘 다 체성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율신경계죠. 리을이 흥분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니까 작은 창자에서 소화액 분비가 억제되죠. 부교감신경이 소화액 분비, 소화운동 촉진이고, 교감신경은 억제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표는 사람의 자율신경 1부터 3의 특징을 나타냈고요. 가하고 나는 척수하고 뇌줄기인데, 지금 연결된 기관이 위래요. 위면은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숨골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뇌줄기일 거고, 그 다음에 심장에 연결된 숨골에서 마찬가지로 연결된 거는 똑같이 아세틸콜린이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방광으로 분비가 되는 이 아이는 척수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가는 뇌줄기 맞고, 기억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기억 똑같구나. 그럼 아세틸콜린이니까 그럼 척수의 꼬리에서 나오는 게 맞네요. 부교감신경 연결돼서. 틀렸고, 3은 부교감신경이다.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방광은 척수에서 부교감신경이 유일하게 꼬리에서 방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표는 사람의 내분비샘, 기억하고 니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표적기관을 나타냈는데, 기억하고 니은은 뇌하수체 전엽하고 후엽이래. 얘가 뇌하수체 전엽이지. TSH가 나오는 거니까. 이 녀석이 전엽, 이 뒤에 있는 애가 후엽. 이렇게 될 텐데,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ADH는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을 해주고요. TSH하고 ADH는 모두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동을 하는 운반이 되는 호르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표는 정상인과 가부터 다의 타이록신, 기억 니은의 혈중 농도를 비교를 해서 나타냈대요. 가부터 다는 각각 A부터 C 중 한 곳에만 이상이 있는 사람이고, A부터 C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순서가 결국에는 이제 시상하부 이상이면 TRH 문제가 생길 거고, 뇌하수체 전엽이면은 TSH 문제가 생길 거고, 갑상샘 이상이면은 타이록신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분비 순서는 TRH에 의해서 TSH가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분비가 되고, 타이록신이 분비가 되는 이런 상태로의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보면은 지금 기억 니은은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얘부터 봅시다. 얘가 높아.
그러니까 정상에 비해서 높다는 소리지. 그러면 높다는 소리는 왜? 이 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거잖아요. 낮고 낮은데 높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갑상샘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얘는 높아. 그래서 높아. 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스타트는 시상하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시상하부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스타트가 아예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 누구가 TRH인지 모르지만, 예, 이거는 시상하부에서 TRH가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TSH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타이록신도 높은 거고, 이거는 낮은데 높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높으니까 높아지니까 이건 TSH고, 얘는 TRH고, 예, 결국에는 얘는 낮은데도 얘가 높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얘는 뇌하수체의 전엽에 해당이 되겠죠. A가. 네,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A는 시상하부에 해당이 된다가 아니라 뇌하수체고, 기억은 예,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맞고요. 니은은 TRH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거는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치랑 비교를 해서 낮아도 이상, 높아도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순서대로 분비되는 과정을 이해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 간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사람에게서 혈중 기억의 호르몬 농도.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하고 나서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어요. 혈당량이 올라가니까 줄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세포 A와 B에서 세포 밖 포도당 농도에 따른 세포 안의 포도당의 농도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세포 밖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 세포 안의 포도당 농도도 높아지느냐, 그 다음에 세포 밖 포도당 농도가 높다라고 해도 세포 안의 포도당 농도가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A 같은 경우에는 혈중에서 세포 속으로 결국에는 포도당이 이동을 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이동이 안 되니까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혈중 포도당이 안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결국에는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혈중 포도당의 흡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인슐린의 작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일단 기억은 인슐린이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누구의 처리가 된 겁니까? A의 처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1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린 간은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나는 주변 환경 온도에 따른 피부의 열 방출량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고체온이면 열을 많이 방출해야 되겠지. 자, 저온 자극을 주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될 거고요. 교감신경 흥분에 따라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열 방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열 발생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타이록신의 분비를 늘려서 물질 대사율을 높이고, 그래서 체 내에서 세포가 열 발생량을 늘려주게 될 거예요. 따라서 호르몬 A는 타이록신 맞고, 신경가의 기억에 의해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T2가 더 많아야지. 주변 환경이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열을 더 많이 방출해야 되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는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린 간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를 한 후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X는 결국에는 ADH를 나타내 주는 거고,
얘는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고 혈중 ADH의 농도는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더 많이 분비되어야 되는 거니까 오줌 생성량이 더 적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많아야 될 거예요. 혈장 삼투압은 당연히 T2하고 T3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줌 생성량이 많다는 소리는 체내 수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오줌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는 거니까 혈장 삼투압은 T3일 때가 더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맞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7번 한번 봅시다. 간은 병원체 A부터 C가 갖는 특징은 기역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역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각각 결핵의 병원체, 무좀병원체, 홍역의 병원체. 결핵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좀 같은 경우에는 진균, 즉 곰팡이에요. 곰팡이. 균류예요. 그 다음에 홍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이러스, 얘는 DNA 바이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핵이 있는 거는 이 중에서 세균도 없지. 곰팡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무좀만 해당 사항이 있고, 세포막이 있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좀하고 세균. 왜냐면은 세포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결핵이죠, 결핵. 자, 단백질이 있는 거는 셋 다 단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셋 다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거는 요거 기역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는 거는 니은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두 개가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핵이 있다가 디귿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바로 무좀의 병원체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B는 하나만 있는 결핵이 바로 B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쵸? 아닌가? 아니다. 얘가 결핵이구나. 결핵이고, B가 바이러스.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아요. 따라서 A는 균류예요. 곰팡이. 특징 니은은 세포 막이 있다가 맞는 거고, A부터 C에 의한 질환은 모두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린 간은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는 이 사람에서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고요. 기억하고 니은은 기억세포랑 보조 T래요. 그러면은 얘는 B 림프구에 해당이 되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조 T죠. 그러면은 얘는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고, 니은은 기억세포에 해당이 될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시 X가 재침입한 상황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기억은 보조 T가 맞고, 구간 1에서는 지금 항체가 만들어났고, 특이적 방어작용도 일어나지만 비특이적 방어작용도 일어나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이거는 바로 항원 제식세포에 의한 항원 제식 과정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일어나게 되고요. 구간 2는 재침입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가 일어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병원체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인데,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하고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부터 4를 준비한 다음에 1에는 생리 식염수를, 2에는 죽은 기억을, 3에는 죽은 니은을 각각 주사를 한대요. 2에서는 기억에 대한, 그 다음에 3에서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각각 생성이 되었답니다. 2주 후 나의 1부터 3에서 각각
혈장을 분리를 해서 표와 같이 살아있는 기억과 함께 주사를 했더니만 이의 혈장에서는 죽은 기억을 넣었기 때문에 이에서는 결국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었고 넣어준 면역 혈청에 의해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요. 자, 그러면 나의 이에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당연히 일어난 거죠. 이때는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다의 4에서 5에서 기억에 대한, 이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억세포를 넣어준 게 아니라 여기에는 혈장 안에 들어있는 항체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외부에서 만들어 주었던 항체를 넣어주는 거는 면역 혈청을 넣어준 거라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세포를 넣어준 것도 아니고, A에는 니은에 대한 형질세포가 아니라 그냥 니은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20번. 그림은 어떤 병원체가 사람의 몸속에 침입을 했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기억부터 디귿은 보조 T 형질세포 비림프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큰 포식세포가 항원 제시를 해주는 기억은 보조 T.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항원 제시를 받아서 활성화가 되는 비림프구. 그 다음에는 디귿이 바로 형질세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보조 T. 그 다음에 비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체액성 면역 과정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니까 체액성 면역에 관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요. 그 다음에 21번. 표는 사람 가부터 라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혈액 응집 반응의 결과를, 그림은 가의 혈액과 나의 혈장을 섞은 결과를 나타냈대요. 가부터 라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에서는 뭘 집어넣냐면은 혈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얘 안에는 응집원하고 응집소가 다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혈장을 넣어줬기 때문에 혈장 안에는 응집소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응집소 알파하고 얘하고 응집을 했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다른 응집원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응집원 A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응집소는 베타, 요거는 원래 가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응집소가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은 지금 알파가 들어있는 거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혈액형이 B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가는 혈액형이 A형이고 나는 B형이면 다하고 라는 A, B형하고 O형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의 적혈구하고 다의 혈장하고 섞었더니만, 그러면은 하나는 O형이고 하나는 A, B형인데, 그럼 가의 적혈구가 A형이니까 A형하고 응집 반응이 라에서 안 일어났대. 그러면은 라는 무슨 형에 해당이 되겠어요? A, B형, 응집 원이 없을 거고, 얘는 O형에 해당이 되니까 O형이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의 적혈구는 B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섞으면 일어나고 얘는 안 일어나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은 여기서 뭐가 나와야지 맞아요? 플러스가 나와야지 맞는 거고, 나의 혈액형은 B형에 해당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다의 혈장과 라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맞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가는 백신 A부터 C에서 특징, 기억부터 리을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특징, 기억부터 리을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홍역, 독감, 폐렴구균 백신 중에 하나다 라고 돼 있는데, 야, 근데 이거 문제 너무 지엽적이다. 이거. 자, 여기서 항원이 포함된 물질이면 이거는 모든 백신이 가지는 전체 특징에 해당이 돼요. 얘는 다 항원이 포함된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기억에 해당이 될 거고, 모든 백신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백신이 여러분들 생백신, 그 다음에 활성화 백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백신, 불활성화 백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생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는 홍역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약화시킨 살아있는 상태로 넣어주는 거고, 사백신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독감 백신이랑, 그 다음에는 폐렴구균 백신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면역 효과를 유지하려면은 여러 번 접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백신에 대한 특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당 백신이다. 이 중에서 다당 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는 폐렴구균만 가지고 돼 있는 특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 기억은 3개가 다 되고, 그 다음에는 면역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2개가 해당 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기억, 그 다음에 얘는 디귿에 해당이 될 거고, 다당 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는 폐렴구균만 가지게 되는 특징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쵸? 그러면은 폐렴구균만 가지게 되는 특징은 이거 아니면은 이거, 둘 중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서 항원이 포함되고 여러 번 접종해야 되는 사백신에 해당이 되는 기억 디귿을 2개 다 가지고 있고, 다당 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는 폐렴구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면역 효과를 주려면 홍역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돼요. 홍역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으면 상관이 없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당 백신은 폐렴구균만 해당이 되니까 이건 디귿. 그러면 얘는 니은 아니면은 리을에 해당이 되는데, 디귿하고 그럼 사백신이 2가지잖아요. 디귿에 해당이 되는 게 독감하고 폐렴구균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A는 홍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홍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당 백신인 건 여기서 리을만 해당이 될 거고, 다당 백신이고 여러 번 접종해야 되면 얘가 폐렴구균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바로 독감 백신,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니은인데 결국에는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게, 자, 그러면 기억은 항원이 포함된 물질이다. 이거는 맞아요. 표의 물음표는 둘 다 동그라미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약독화 생백신이다. 약독화 생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는 홍역만 생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야,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애들 다 틀리겠는데? 자, 그 다음에 23번.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부터 D가 연결된 모습을, 표는 신경 기억부터 리을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 수를 나타냈대요. 지금 하나 발생했으면 이건 여기다 줬겠지. 여기 아니면은 여기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은 B 아니면은 D, 둘 중에 하나에 될 거고, 2개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여기 C밖에 없어요. 왜? 여기하고 2개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얘가 A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얘가 A에 주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A고 4개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에 해당하는 기호는 니은은 A고 디귿은 C고, 기억하고 리을은 B하고 D 둘 중에 하나인데 알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신경 A부터 C를 나타낸 것이고, 가는 칠판에 그린 신경 B와 C의 일부가 지워진 부분이고,
C가 흥분하면은 위 운동은 억제가 된대요. 그러면 C가 흥분하면은 위 운동이 억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교감 신경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짧고 여기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냥 쭉 이렇게 되겠죠.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체성 운동 신경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말초신경에 속하는 A부터 C의 종류는, A 같은 경우에는 부심성 뉴런 또는 감각 뉴런, 체성 운동 뉴런, 교감신경. 신경 B와 C의 가해 부분에 신경절 존재 유무는 없고 얘는 있다. 교감신경이니까 하나 가진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봅시다. 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부신 겉질 중에 어느 한 부위에 이상이 있는 3명의 환자 가부터 다의 호르몬 기억부터 디귿의 농도를 그림은 호르몬 C의 분비가 정상인보다 낮은 환자 다의 호르몬 분비 과정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호르몬 C가 분비가 감소하면은 부신 겉질에서는 보통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 이게 원래 교과 과정이 지금 바뀌어서 이게 안 나오거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하고 두 가지의 호르몬이 나와요.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ACT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자, 이건 뭐 몰라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A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주면 호르몬 B가 나오고, A에 의해서 부신 겉질에서 호르몬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기억부터 디귿은 A부터 C 중에 하나래요. 환자는 이상이 있는 부위를 제외하면 다른 부위는 정상이고,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의 호르몬은 정상인보다는 더 낮다라고 돼 있는데, 뿔뿔마로 돼 있으면은 환자 가 같은 경우 뿔뿔마하면은 촉진인데 낮은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바로 호르몬 C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이상이 생긴 겁니까? 부신 겉질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안 되고 안 돼. 그러면은 분비가 제대로 됐는데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얘가 B라고 보면 될 거고,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시상 하부가 되고, 이 녀석이 A, 이렇게 보는 게 맞게 될 거예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굽니까? 나에 해당이 될 거고, 호르몬 기억부터 디귿에 해당하는 지금 B, C, A 이렇게 써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보다 낮게 분비되면 낮고 그 다음에는 얘가 분비가 되는데도 낮고 얘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낮고 하니까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저런 식으로 역산해서 찾아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표는 200명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과 니은, 응집소 디귿과 리을의 유무와 RH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유무를 조사를 했대요. AB, O형이 모두 있고 A형인 학생의 수가 O형인 학생의 수보다 많대요. RH-는 A형인 학생과 AB형인 학생은 각각 한 명이 있대. RH형인 학생들 중에서 A형하고 AB형이 하나씩 있대. 응집원 기억을 가지는 학생 수가 74명이래요.
그러면 응집원하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을 모두 가진 학생 수가 70명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응집원 B하고 얘를 알파라고 치면은 얘가 A가 되고 이 녀석은 베타가 되는데 그럼 만나 봅시다. 자, 그 다음에 A형이 그러면 A형하고 AB형이 합쳤었을 때 몇 명이냐면 74예요. 그 다음에 응수소 베타를 가지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A형하고 O형하고가 합쳐서 몇 명이냐면 110명에 해당이 되는 거고 B형만 보면은 여기서 몇 명이냐면은 70명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A형, B형, AB형, O형을 다 합쳐가지고 총 몇 명이냐면은 200명에 해당이 되는데 B형이 몇 명이야? 70명. 그 다음에 A 더하기 O형이 110명. 그러면은 18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B형 20명. AB형 20명이면은 A형 몇 명이에요? 54명. 그러면은 A형이 54명이면 O형은 56명이니까 젠장 잘못 찍었네. 그치? 그러면은 얘가 아이씨 잘못 찍었어. 자, 얘가 A네 결국에는.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를 가진 A형이 70명. 그 다음에 응집원 B를 가진 경우 응집소 알파를 가진 경우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B형하고 AB형하고 몇 명이에요? 74명이고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B형하고 O형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110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A형이 얼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70명에 해당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AB 더하기 5가 토탈 몇 명? 200명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A형이 70명, B 더하기 5가 110명, AB형은 그나저나 20명. AB형이 20명이면 B형은 54명, B가 54명이면 O형 같은 경우에는 56명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B가 54명, 20명, 56명. RH 응집원을 가진 학생 198명이고 지금 A형 1명만 RH-고 그 다음에 AB형인 1명이 RH- 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RH 플러스이면서 AB형인 학생은 결국은 19명에 해당이 될 거고 항 A열청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 수는 그러면은 A형하고 AB형을 합쳐준 숫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형, AB형 몇 명이에요? 90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 A혈청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B형하고 O형이 항 A혈청에 응집이 안 될 테니까 54명하고 56명에 해당이 되니까 총 몇 명에 해당이 됩니까? 110명. 네,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게 맞죠?